2016년 5월 17일 화요일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와 화면 잘 보이고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예, 강사님 덕분에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가졌다. 수익 감사합니다. 저는 답변을 해드린 적이 없는데. 자,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단기에 없앨 수가 없다. 그쵸, 여러분들? 미세먼지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발생을 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그럼 미세먼지가 강하게 이렇게 발생이 될 때 신체의 일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다? 여러분들 신체 구조에 어디? 그렇죠. 폐로 이어진다. 폐가 굳는다. 치료가 안 된다. 멈춘다는 거죠.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죠?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인공장기. 그렇죠? 인공장기 관련주를 봐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인공장기로 폐를 갈아 끼우거나 폐를 재생하거나 아니면 인공장기를 끼운다 하더라도 각종 합병증이라든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위치를 잡으려면 무슨 치료가 필요하다? 무슨 세포 치료? 줄기세포 치료.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상황에서 아주 뭐 단중 장기 모든 가치 투자로 보았을 때 우리는 폐, 인공장기, 줄기세포 이 서클들을 이 테마의 서클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합했을 때 어떤 종목이 떠오르던가요? 어떤 종목이? VR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나홀로족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홈캐스트였죠. 홈캐스트는 VR 가상현실 앞으로의 뭐 고화질 이런 영상 그런 것들이 지원되었을 때 셋탑박스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죠. 네. 또 자회사가 줄기세포 연구로 인해서 폐질환 치료제 폐 관련해서 또 연구되고 있고 홈캐스트는 꼭 또 조만간 뭐 있어요, 여러분들? 브라질 올림픽 위성방송 호재 복합 호재만 4-5개. 그래서 홈캐스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건데 야 맞췄네요. 미라클님, 천하기재님, 재성이도 맞췄고 홈캐스트. 지난 방송이 며칠이었죠? 네, 이날이었죠. 이날 그렇죠? 이날이었고 현재 1300까지 뚫어버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요거 말고 오늘 방송에서도 오늘 방송 그리고 다음 주 방송에서도 저는 전과를 펼쳐놓고 요게 요거라고 답변을 정확하게 팍 들어버리지 않아요. 공개 방송에서는 그렇게 다 집어서 전과처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 자립할 수가 없어요. 자립할 수가. 여러분들은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 방송 안 해버린다면, 제가 만약에 안 해버린다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혼자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홈캐스트를 맞췄다는 거는 공부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잘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야간 방송을 무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힌트를 한 개씩 반드시 드리고 있습니다. 맞추는 분들은 맞추는 분들은 뭐 결과 좋겠죠. 결과 좋겠죠. 못 맞히는 분들은 뭐 다음 거 또 노리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제 자신은 주식을 너무 많이 오늘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1대1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 1대1로도 제가 교육을 해드리는데 오늘 또 한 형님께서 교육을 받고 가셨고 어제도 또 한 명의 회원님께서 교육을 받고 가셨어요.
다녀가신 분들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예, 저를 만나는 것과 저를 만나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다. 예, 왜냐면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찝어드려. 저 킹콩님한테 제가 킹콩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예,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교재를 보고 자료집을 보고 킹콩님이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봐요. 그런데 한 달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안 보게 돼. 안 보게 돼. 실수를 해. 나중에 돌려보면 아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계속 그렇게 틀리게 되는데 실제 만나서 이거 중요하다라고 막 찝어주면은 그게 그 효과가 굉장히 크대요. 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잡혀서 힘들다거나 아니면 계속 깜빡깜빡하거나 누군가가 좀 꾸짖어 줬으면 좋겠다거나 그러면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 힘든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만날 때 왜 정장을 입고 옵니까? 예? 저를 만날 때 정장 입고 오지 마세요. 예? 그냥 아디다스, 나이키, 뭐 슬래진저 그런 거 있잖아요. 로또 예? 편하게 입고 오세요. 예? 프로스펙스, 뭐 아식스, 프로 월드컵 구할 수 있나? 예. 그런 거 편안하게 입고 오세요. 편안하게. 정장 입고 오지 마세요. 힘듭니다. 정장 입고 오면 제가 힘들어요.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예. 오셔가지고 또 같이 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시더라고요. 관광지에 온 건지 교육하러 온 건지 잘 모르겠다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식 얘기 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진짜 회원님들 만나가지고 5시간, 6시간 동안 주식 얘기하면은 질리지가 않아. 너무 재밌어. 예. 아, 회를 사준다고? 야, 내가 너한테 사줘야지. 내가 너한테 얻어먹겠니? 예. 참고로 나 여러분들 예,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남들 다 있대요. 용종이. 저도 용종 하나를 뗐는데 제가 회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회를 못 먹어요. 회를. 아, 회를 먹어야 되는데. 자, 잠시 옆으로 샜습니다. 자, 홈캐스트라는 종목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연상 퀴즈로 내주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홈캐스트에 얻어 걸리는 종목이 또 하나 있었죠? 홈캐스트일지 이 종목일지 애매해서 고민했던 종목이 있었을 겁니다. 미라클님. 그런 종목이 없었나요? 홈캐스트가 맞는가? 아니면은 요 종목인가? 왜냐면 요 종목도 홈캐스트가 아닌 요 종목도 지금 시기가 비슷하거든. 시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홈캐스트랑 조금 헷갈려 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종목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세요. 홈캐스트랑 비슷한 종목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 이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풍문간파 또는 www.전륜.com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풍문간파 카페는 지금 이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의 시장 풍문들. 5월 18일 매매 기법용 주요 시장 핫이슈. 키워드 말씀드릴 테니까 키워드 중에서 생소한 거 있다. 난 이것부터 설명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키워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브렉시트, 미세먼지, 폐질환. 폐진환이 아니라 폐질환입니다. 오타예요. 신공항. 아유, 뜬금없이 신공항 포 터졌습니다. 예, 급등했죠. 월드 IT 쇼. 태양전지, 가상현실, AI 변호사, 무인 이동체, 아이폰 7, 창업 박람회, 해양 안전장비 박람회, 코딩, 슈퍼박테리아, 음식물 쓰레기. 뭐 있을까요? 아, AI 변호사. 미라클님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안 저질렀어. 미라클님이 너무 착해서 안 저질렀는데 자꾸 저질렀대. 나를 변호해 주세요 했는데 로봇을 주는 거예요. 이 로봇가 당신을 변호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고를 쳤는데 사고를 안 치고 의심을 받았는데 변호사를 갖다가 국선 변호사 불러다니까 국선 로봇가 온 거예요. 예,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네? 200기가짜리 국선 변호사가 온 거예요. 한 달에 20건이면 돈이 많아서 2테라짜리 국선 변호사가 오고 돈 없는 누구는 500기가 하드의 국선 변호사가 온 거야. 500기가에는 판례가 500개가 저장돼 있고 1테라바이트 변호사에는 1테라바이트에 넣을 수 있는 판례가 들어가 있는 거지. 데이터 쫄리면은 법정에서도 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이게 뭐야, 이게. 예, 어느 정도 이 법정은 감정적인 그런 요소라든가 주변 상황 요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접목이 돼가지고 예, 뭐 10년 살 것도 뭐 8년 살고 막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AI 변호사 만약에 에러라고 나면 어떻게 해? 윈도우 다운, 예? 윈도우 에러 뜨거나 그러면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네. AI 변호사.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고학력이잖아요. 자존심도 굉장히 있으실 거고. 그런데 이게 점점 일자리가 사라지네요. 이번엔 부동산으로도 진출하시더니. 브렉시트는 아까 설명을 해줬지, 재성아?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에서 빠진다. 그러면 금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협력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엄청난 증시라든가 금융시장에 타격을 준다. 브렉시트. 태양전지. 이게 태양전지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목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기준님 몸에다가 태양전지를 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준님의 피부나 몸은 태양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버클이라든가 사람 몸에 코드 같은 걸 꼽아가지고 거기다 꼽으면 충전되는 거예요. 네, 엄청나죠? 엄청 몸 전체가 태양열로 충전을 하는 거예요. 태양열로 충전을. 예,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럼 거기 몸에다 그냥 꼽으면 돼요. 예, 막말로 기준님이 재성이하고 친해. 재성이하고 친한데 재성아 너는 몸에 콘센트 어디 있어? 예, 찾아보니까 재성이 몸에 콘센트가 어딘지 모르겠어. 알고 보니까 항문이야. 기준님 USB 재성이 항문에 탁 꼽으면 촥 USB 충전되고 뭐. 네, 막말. 이거 비방용인데요 이거. 오늘 녹방 못 남기겠는데. 예, 코드를 숨겨놓겠죠 어딘가가. 재성이 자고 있을 때 충전시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친구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충전시켜야 될 거예요. 뭐 그런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한 건데 그런 이제 시대가 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해도 되나 사람 몸을 피부 안에 넣는 태양전지, 코딩,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 그렇죠. 그리고 무인 이동체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도 되는 뭐 전쟁용 뭐 살인 킬러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무인 이동체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앞으로 이제 로봇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진짜 무시무시하게 하늘을 나는 아이언맨 슈트, 무인 이동체 드론의 기술, 이런 엄청난 태양전지 이런 기술들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감기 하나 제대로 치료를 못할까요? 회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아이언 슈트 만들어 무인 자동차 만들어 핸드폰이라는 게 나올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예? 삐삐 나왔을 때도 우와 이랬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전 세계가 감기 하나 치료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여러분들. 웃긴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이런 키워드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궁금해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럼 한 가지씩 보도록 할게요. 네. 레스토랑 사진이 나옵니다. 이모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모, 삼촌, 여기요, 아가씨 이런 거 있잖아요. 벨 누르고 이런 것들이 곧 사라집니다 이제. 이제 곧 사라질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비콘 결제도 테이블에서 메뉴 주문도 테이블에서. 테이블에 앉으면은 테이블에 다 돼 있는 거예요 메뉴판이.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버튼 누르는 거예요. 메뉴 버튼 띵 누르면은 메인 메뉴부터 면, 음료, 디저트 쫙 나오다고. 그럼 눌러. 결제, 카드 결제, 모바일,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결제 띵 하면 결제부터 주문까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터치 스크린. 그런 기능으로 싹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문 들어오고 받고 먹고 그냥 나가면 끝이야. 편하죠 여러분들. 편하죠. 요렇게 이제 새로운 차세대 스마트 레스토랑이 된다. 중국에서 이미 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새로운 창업을 하시는 스마트 테이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저는 아직 못 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청주에도 있고 곳곳에서 생기고 있네요. 이 교보문고인가요? 어딘데? 이번에 매장에 하나 생겼더라고요. 가니까 팔더라고요. 테이블, 스마트 테이블인데 안에 윈도우처럼 돼 있고 얼마인지 보니까 400 몇십만 원, 380만 원. 하트렉스. 거기 맞을 거예요. 거기에
매장 안에 380만 원인가 뭐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위에부터 뉴스 보겠습니다. 브렉시트 반대 55% 찬성 40% 크게 앞질렀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코스피 고개를 꺾고 있는데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EU 잔류 지지 의견이 탈퇴보다 15% 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살렸죠. 네. 나사 한국 미세먼지 원인 찾겠다. 우리나라가 이런 미세먼지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이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이제 또 봐야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공기 안 좋은 나라 수준이 돼버렸대요. 우리나라의 공기질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뉴스 보겠습니다. 아유, 광고. 렌즈 끼고 자면 안 되는데 괜찮은데? 저자극으로 광고를 너무 30일 동안 편안하게. 이젠 한 달 동안 에어렌즈. 렌즈엔 옵티프리. 우리나라의 공기 질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나면서 미세먼지의 심각성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손잡고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승희 기자입니다. 갈수록 뿌얘지는 서울의 하늘. 원인이 무엇일까? 국립환경과학원과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난 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대기 환경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나사의 항공기가 한반도 상공을 날면서 대기 오염 물질을 관측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와 오존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게 목적입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봄철이면 심각해지는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의 황사와 한국 공장의 매연 영향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일대와 콜롬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환경 성과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45.51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180개국 가운데 173위로 중국과 함께 세계 최하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는 나사와의 공동 연구 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이번 달 안으로 따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과 20일 베이징과 도쿄 등 동북아 4개국 15개 주요 도시와 함께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 포럼을 개최합니다. SBS CNBC 이승입니다. 네,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교육했던 폐 질환 관련주들은 앞으로 단기일까요? 아니면 중장기일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폐 질환. 곧 있으면 여러분들 겨울철이에요. 폐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네? 폐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 이건 상식으로 볼 수 있죠. 상식. 폐렴, 독감, 감기, 겨울철이죠. 그럼 지금 5월달, 이미 겨울까지 중기라는 기간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중기를 넘어서면 또 한 해가 또 가야 되는데. 그러면 겨울이 끝날 때쯤 뭐예요, 오르카님? 폐렴은 겨울이다. 그럼 겨울 끝나면 또 뭐예요? 또 미세먼지 오겠죠. 네? 봄이 오니까 미세먼지가 오겠죠. 네, 뻔한 거잖아요, 뻔한 거. 이런 뻔한 이야기가 계속 돌아가니까 이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테마의 순환. 공기질이 나쁜 한국, 미세먼지 최악, 세계에서 8위. 우리나라 공기질 수준이 차라리 이 뉴스를 180개 나라 볼 걸 가운데 꼴찌에서 8번째인 173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전 조사에선 중위 그렇죠, 여러분들. 네, 폐 관심 있게 보십시오. 인공장기, 폐, 줄기세포.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1차, 2차 피해 현황 및 판매 제조사 현황. 당연하죠, 전화계진님, 기형아. 옥시, 애경, 롯데PB, 홈플러스 PB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옥시 썼다가 죽은 사람들, 사망자. 뭐 썼다가 이렇게 된 사망자.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유 참. 네,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서 보시고. 영남권 광역단체장 4명 신공항 꼭 건설하라. 관련주들 다 날라갔죠? 네, 여러분들 관련주들이 다 날라갔습니다.
뜬금포였죠. 뜬금포.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신공항 하면서 관련 주제들이 다 날라왔습니다. 요거 이제 며칠은 가겠네요. 네. 제가 가장 지금 집중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월드 IT쇼 요겁니다. 월드 IT쇼. 박람회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월드 IT쇼 하면 여러분들 뭐겠어요? 지금 주제가 거의 뻔한 거예요. 뻔한 거. 네, 가상현실이겠죠. 가상현실. 한국의 스타트업 한 자리에 모였다. 차이미래. 국내 최대 IT쇼에서 선보인 기아차. 이 IT쇼에 진짜 아이디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이거 보세요. 지금 IT쇼에서 나온 제품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 이런 데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네. 이런 데 가서 이런 제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 그 자리에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드 IT쇼. 한번 근처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드 IT쇼 최대 이슈는 가상현실. 북새통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RPG 게임이나 이런 것들보다 체감형 게임들이, 레포츠형 게임들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사를 하면은 하나 설치해놔야겠어요. 가상현실. 자, WIS 월드 IT쇼입니다. 스마트 레스토랑부터 창문 닦는 로봇까지 최신 기술 풍선. 제가 여러분들 이거 얘기했죠. 분명히 로봇 개발되면은 고층 건물 창문 닦는 애들 생긴다고.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분명히 나온다고. 그러면 그 창문 닦는 분들 일자리 없어진다고. 그럼 그분들은 어떤 걸 배워야 되냐? 예? 로봇 수리. 로봇 수리. 이런 거 배워야 될 수도 있다고. 그분들의 일이 사라진다고. 생공입니다. 그쵸, 수리. 예,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했던 말이 그대로 여기 나와 있어요. 와, 참. 대단하다. 이분들 어떻게 하죠? 와, 이건 갖고 싶네요. LG전자는 게임존을 오픈해 21대 9 화면 비의 34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체험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와. 이거 진짜 갖다 놓고 싶네요. 네. 예, 건물 유리창 닦고 이런 건 다 로봇가 한다니까. 한번 볼까요? 네. 자, 로봇가 창문을 다니면서 닦습니다. 그렇죠. 예, 위험한 직업들은 이제 사람들이 하지 않죠. 그 말인지 위험한 일도 이제는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스케줄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 그렇죠, 여러분들. 예? 위험한 직업들에 사람들이 투입을 해서 위험할수록 돈도 많이 주잖아요. 예, 가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벌고, 진짜 목숨 걸고 진짜 돈 벌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목숨 걸고 일할 직업도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멜로디님. 네, 그렇게 이제 점점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설마 이런 직업에서 나오겠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변호사도 로봇가 나왔는데, 예? 주식도 로봇가 해준다 그러는데 뭐가 안 나오겠어요? 그리고 와이프도, 남편도 이제 로봇가 될 텐데 사람 모양과 똑같은 아파트가 난다. 로봇 이런 것들도 나오잖아요. 이제 10년 안에 로봇가, 사람 모양이 똑같은 로봇가 어쩌면 길거리에 걷고 있을 겁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감기나 좀 빨리 잡지. 암하고, 그렇죠. 암하고 감기 빨리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알약만 먹으면 암이 치료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망으로 이끄는 질병이 암이잖아요. 암이에요, 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암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음식, 환경, 이런 게 진짜 세계적으로 제일 많다는 거군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로봇도 로봇이지만 일단 암하고 감기부터 잡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진짜 신기하죠. 전신마비에도 홀로 여행, 기술이 가져온 변화.
광고 앞에 소란 광고. 네. 아이언맨 슈트라고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현대차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차. 네. 사람이 이 옷을 입으면 한 손으로 40kg을 들 수 있나요?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러니까 뭐 다리가 불편하다, 걷기 힘들다. 그럼 아이언맨 슈트를 입으면 걸을 수가 있습니다. 걸을 수가 있어요. 팔이 하나가 없어. 그런데 신경하고 기계랑 연결해서 팔이 없는데 45분팔로 쌀가마니를 들 수가 있어요. 지금 현대차에서 만들고 있죠, 여러분들. 현대차에서. 이제 뭐 자동차는 이제 쉬쉬하면서 로봇 만들 것 같아요. 로봇. 예, 현대차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평생 쓰는 피부 안에 넣는 태양전지를 개발한다. 와, 첨단 과학의 진짜 시대입니다, 진짜. 네, 심장 박동기처럼 몸 안에 의료기기 넣은 분들은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바꿔야 하는 수술을 또 해야 했는데요. 몸 안에 넣는 태양 전지판이 개발돼서 이런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이 70대 여성은 숨이 가쁘고 어지러워 병원을 찾았다가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정맥 치료를 위해 10여 년 전에 넣은 심장박동 조율기가 배터리 수명이 다 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생님하고 오늘이라도 해놓으셔야 된다고 해서 상담해 보려고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게 그게 겁이 나거든요, 나는. 사람 몸에 넣는 의료기기에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도 계속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태양전지판이 개발됐습니다. 실험용 쥐 피부 아래 태양전지판을 넣었지만 주변 피부와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6에서 7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심박 조율기에 연결했더니 불규칙하던 심장박동이 안정됩니다. 0.07 제곱센티미터 면적에 2시간 빛을 쬐었더니 현재 상용화된 심장박동 조율기를 24시간 작동시킬 만한 전력량이 생산됐습니다. 남는 전기는 충전해서 밤이나 장마철에도 쓸 수 있습니다. 전력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새로운 기기들도 많이 나올 테고 새로운 기능들도 더 많이 추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상용화되려면 사람에게 쓸 수 있을 만큼 좀 더 넓고 유연한 태양전지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등에다 해야겠네요. 등에다가. 그렇죠, 여러분들. 등에다가 태양전지판 크다란 걸 갖다가 딱 붙여놓고 예? 충전할 때는 우통을 벗고 있는 거예요. 등만. 예, 얼마나 겨울에는 또 힘들 수 있겠구나. 겨울에는 또 힘들 수 있겠네. 아니면 태양열 전지판에다 이렇게 딱 콘센트 딱 꼽아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거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진짜 특별한 이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런 것들은 개발되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쓰이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일상 생활용으로 쓰인다면 진짜 어느 정도 가격도 다운되겠죠. 그렇죠? 뭐 라식이나 라섹 이런 정도로 다운된다면 진짜 혁신적일 것 같아요. 착용형 의류에서 생체 정보까지 진화하는 AR 그리고 AR. 자, 요렇게 이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급증할 것 같아요. 스마트 기기는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센서 등과 연결해서 피부에 부착하는 것은 물론 시뮬레이터, 생체 정보 인식 등까지 진화하고 있다. 미래부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을 19대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보고 9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핵심 부품 및 요소 기술 개발 상용화를 위해서 오는 2024년까지 4,5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요즘에 웨어러블 기기들, 그리고 갤럭시 기어, 이런 손목 밴드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기술 개발해요. 계속해서. 나중에 분명히 웨어러블 기기에서 대박 칠만한 거 하나 나올 거예요. 홀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기대는 됩니다. 한국판 아바타 반지의 제왕 기업을 키운다. 정부가 한국판 아바타 육성 산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네, 좀 늦은 감이 있죠. 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국내 컴퓨터 그래픽 산업 육성을 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전문으로 하는 9개의 기업에 기업당 3억 원에서 약 10억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고 했겠다.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 뭐 VR 이런 얘기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종목 뭐 있을까요? 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연테크. 옛날에 뭐 주연테크, 잘만테크, 뭐 제이시연 이랬었는데 그렇죠. 네, 잘만테크는 조용히 사라졌죠. 네. 진짜 안타까운 종목이었어요. 아직까지 잘만테크 예, 새거 예, 펜 사놓은 거 아직까지 있는데 아 잘만테크. 네. 드론, 자율주행차, 무인 이동체 개발에 400억 투자. 정부가 무인기와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 수상전 같은 무인 이동체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소형 무인기 이런 것들도 있고 통신 기술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멀리 사람 없을 때 보내려면 무인 자동차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조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를 통신으로 조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파수, RF, 모듈 이런 쪽이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겠네요. 무인이라는 것 자체가 RF, 모듈을 얘기하는 거죠. 네. 아이폰 7 나왔습니다. 아이폰 7 관련주들은 다들 아실 거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밴드부터 홀로그램까지 진짜 손목의 정쟁이 열릴 것이다. 저는 화면이 좀 어떻게 크게 할 방법이 없는가? 이 플렉서블로 돼 있으면 손에 찼다가 쭈룩 피면 되거든요. 그렇죠? 플렉서블이 빨리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 등 전자기기 업체들이 이른바 손목 시장 확보에 전력을 쏟고 있다. 1세대 스마트워치들이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다. 하지만 점점 판매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스마트워치 이 부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3회 국제 해양 안전장비 박람회. 떠오르는 종목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해양 안전장비 박람회. 첫 번째는 슈넬 생명과학이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HLB. 이런 종목이 있죠, HLB. 이제 뭐 바닥입니다. 네, 바닥이에요. 네. 이거 종가법 하신 분 계세요? 종가법? 종가매수? 네. 종가매수, 수익실현. 이렇게 나왔겠네요. 상한가 1%, 종가법. 종가법에서는 거의 완벽한 자리였죠. 네, 몸통이 조금 모자라긴 했지만 이 정도는 봐줘야죠. 자, 국제해양 안전장비 박람회가 6월 달에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필 6월일까요? 9월 달도 아니고 12월 달도 아니고 8월 달도 아니야. 그런데 하필 6월 말이야. 왜? 그렇죠, 여러분들. 맞았어요. 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바다나 강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릴 때 뭐 해운대 40만 인구 해운대에 뭐 400만이 왔다 갔다. 어이구 안타깝게 몇 명이 빠져 죽었다. 익사했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오기 전이나 온 직전 사람들이 관심이 미어 터질 때 그때 이런 것들을 박람회를 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폭발할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런 박람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련주를 찾는 게 우리는 시간적 추론법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적 추론법. 우리 투매추론 자료집 기법서에 있는 합본서, 투매추론 합본서 기법서에 있는 시간적 추론법.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하고 외우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없이 다른 분야로 바로바로 넘어가 보시면 안 돼요.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투매추론 합본서에 있는 시간적 추론법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 이 행사는 이때 하는 것이냐. 꼭 주가는 이런 행사를 앞두고 2개월 전부터 스물스물 올라간다. 그런 것들. 뭐 물론 뭐 조금 더 느린 애들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2달 전 이때. 그러면 이제 저런 행사가 있기 전까지는 주가는 반드시
바닥에 있다가 올라와야 되죠. 네. 제3회 국제해양안전장비 박람회가 있습니다. 또 있네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 제37회 창업박람회 개최. 자, 창업 어떤 종목들 떠오르세요? 네? 자, 해양안전장비 하니까 여러분들이 HLB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HLB 말고 또 있어요. 뭐 있어요? 수영복도 있을 거고, 예? 구명조끼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프랜차이즈, 창업, 창투사 관련주 뭐였을까요? 그렇죠. 대성창투가 있죠. 대성창투. 대성창투. 차투도 얼마나 예뻐요. 창투, 대성창투.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 물론 그 종목들뿐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윌비스도 있고,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있고, 종목은 많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컨택할 것인가. 그렇죠? 정부 3.0 공공데이터로 창업 미래 연다. 결국은 창업입니다. 다음 뉴스. 1년에 박테리아의 역습 2개가 있다. 네? 여러분들. 2개가 있어요. 1년에 박테리아를 반드시 조심해야 될 거. 언제? 저는 슈퍼박테리아 관련주 1년에 2번 거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봄과 가을.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왜? 조만간에 또 슈퍼박테리아 이야기 터질 거거든. 1년에 2번.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그 어떤 항생제로도 치료되지 않는 균을 말한다. 슈퍼박테리아. 신종 감염병과 함께 전 세계에 공포를 들이올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면 또 제약 관련주, 무슨 관련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슈퍼박테리아 관련주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복합 호재가 있는 종목들 컨택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감시하셔야 돼요. 한 번씩 보면 이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 너무 검색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냥 모르면 무조건 질문부터 던져버려. 네? 여러분들. 모르면은 그냥 무조건 게시판에 질문 던져버려.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회원님들이 지쳐요, 지쳐. 그건 매너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공부를 해보고, 교재를 보고, 예,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정말 모르겠다 하면은, 검색을 해봤는데도 모르겠다 하면은, 게시판에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얘기하고, 질문 나누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남들한테 의존해서는 답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 바짓가랑이 잡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야 됩니다. 검색도 해보고 여기 없으면 네이버에서 다시 또 검색해보고 될 때까지 찾아봐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안 되면 이제 우리 풍문간파 회원님들한테 도움을 질문 게시판에다가 얘기를 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거지 검색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질문하시면은 다른 회원님들이 예, 지쳐요. 예, 그러면은 안 되죠. 네. 폐에 닿아도 되는 살균제는 없어, 여러분들. 예. 폐에 닿았을 때 아무 문제 없는 살균제 그런 건 없대요. 살균제는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예전에 페브리즈 뿌리고 냄새 좋다고 막 들이쉬고 그랬었는데. 네. 가습기 살균제에서 시작된 흡입 유해성 논란이 페브리즈 등 탈취제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네, 그게 냄새 좋다고 계속 들이마시면 안 된대요. 네. 아니, 그럼 살균제 어떻게 하지? 몸에다가 뿌리잖아요, 그렇죠? 전자목양도 안 좋고, 전자목양도 안 좋대요. 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 생꼬미님, 오르카님, 예, 퍼플레이님,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진짜. 800만 원짜리 캠프도 예, 코딩, 조기교육 이상 열풍 확산. 자, 이거 한번 예, 우리가 뉴스를 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300원! 점심에 버거 단품에 300원만 더하면? 아까 강소라 CF는 잘 봤지만 이건 좀 그러네요. 네.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학생들이 코딩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우리 교육부도 2018학년도부터 교과 과정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역시나 선행학습 시장이 들끓고 있습니다. 월 200만 원짜리 코딩 유치원, 그리고 800만 원짜리 코딩 캠프까지 등장했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반포동에 문을 연 코딩 유치원입니다. 3살부터 5살까지는 코딩에 필요한 영어를 익히고 6살부터는 실전에 들어간다고 홍보합니다.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예전부터 하겠다고 하는 큰 이유가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구현하는 사고력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생각하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니까 좀 좋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강료는 한 달에 약 200만 원. 미국 명문대에 다녀오는 일주일짜리 코딩 캠프의 참가비는 800만 원입니다. 교육부가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자 선행학습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코딩을 강조한 게 국내 코딩 열풍에 영향을 줬습니다. Don't just download the latest app. Help design it. Don't just play on your phone. Program it. 박모 씨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게 시간당 4만 원짜리 코딩 과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교과 과정이 이제 편성이 되면 그걸 또 안 하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입시랑 나중에 연결이 된다 그러면. 서울 대치동의 한 컴퓨터 학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준비해야 특목고 입학에 유리하다고 홍보합니다. 항상 필터리 다 들어가는 거고 이게 특화 전형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사립고 아닌 애들은 연계와.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명품 교육이 흥행할 것이다. 예, 아이들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영재 교육이나 엄청난 돈을 들인 명품 교육이 분명히 성행한다. 제 방송 기억나시는 분들 있어요? 야, 이거 그냥 한 얘기인데 진짜 이런 게 나타나는구나. 신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다 뉴스로 진짜 나오고 있다는 거. 야, 이번에도 섬찟한데요. 아, 기억나지? 그치? 야, 진짜 800만 원 일주일에. 와, 일주일에. 대단한데요, 일주일에. 아, 나도 가격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나도 가격 올려야 되는데. 네, 아, 이거 800만 원. 지난번에 꽃꽂이 한 달에 1,400만 원이란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강남에 꽃꽂이 학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부분들하고 막 이렇게 여대생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한 달에 1,400만 원이래요. 네. 아, 멜로디님, 지금이라도 코딩을 배워야 하나. 나중에 이제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단합니다. 코딩 이상 열풍은 더 확산되고 있다. 관련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찾을 수 있었던 종목 하나를 얘기하자면 뭐 있어요? 여러분들. 코딩. 코딩은 컴퓨터. 컴퓨터의 무슨 종목? 예. 주연테크. 여러분들 주연테크. 야, 비트 컴퓨터하고 이거랑 무슨 관계냐, 이 자식아. 너 한 번만 그러면 강퇴시킬 거야, 진짜. 네, 저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런 종목들이. 다 큰 성인들의 불안. 한국은 지금 어른의 학원 시대. 최근 1년간 학원을 5개를 다녔습니다. 문과여서 외국어 학원에서 토익과 한어 수평고시 준비를 했고 한국어, 한국사와 각 기업에서 시행하는 직무 적성 시험까지 학원을 다녔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학원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25살 최모 씨. 인생 이모작이라고 해서 이제 다니던 회사를 어쩔 수 없이 관두고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그런 이제 인생 이모작 시대, 그리고 어른 학원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자식이 커서 나를 좀 보살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애가 집에서 컴퓨터 하고 있어. 여러분들 나이가 60세야. 70세야. 이제 나는 일 다 했어. 연금 받고 자식들이 돈 잘 벌어와서 나한테 용돈 주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놈의 자식이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단 말이야. 예, 나이 40에 집에서 엄마한테 밥 달라 그러고, 나이 30에 여자친구 만나게 용돈 달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나이 60에, 나이 70에 또 다른 일을 하려고 지금 다른 데 알아보고 다닌다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게?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배우고자 할 때는 저는 더욱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로. 네. 네. 이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여기도 나와 있죠. 이 뉴스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이 뉴스를 읽어봐 주시길 바라요. 제주시 음식물 쓰레기 무게에 따라 요금 부과한다. 와, 잘했어. 네, 잘했어요. 제주시의 모든 클린하우스에 종량제 봉투 대신 음식물 쓰레기 무게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확대 적용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많이 버리면 벌금, 뭐 쓰레기 취료 비용도 더 많이 내야지 원래.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내라고 돈을. 특히 제주도는 음식물 쓰레기라는 거 나오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확실하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제주시 관계자는 RFID 방식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계량 장비 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5월부터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오는 7월부터 가급적이면 비닐봉투를 사용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기계. 음식을 버리면 무게 딱 나오고 얼마를 내야 될지 나옵니다. 그럼 카드로 긁으면 돼요. 네, 신기하죠,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와가지고 저 기계에다 붓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내라고. 그럼 탁 끼우면 계산 결제 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기리나가 말했죠. 지금 기리나가 채팅창에 기리나가 얘기를 했어요. 건조기로 말려서 버려야겠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새로운 자원으로 뭐 게사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려고 연구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라. 음식물 쓰레기 내놓지 마라. 이래버리면은 이 회사의 주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런 회사가 있죠, 여러분들. 어떤 종목일까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 서울식품. 서울식품. 줄줄줄줄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도 있고 뭐 다른 종목도 있고 뭐 제가 모르는 또 다른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숙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셔야 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되나? 인구 유입과 관광객의 급증으로 쓰레기 처리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3년 전에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5월 달에 이런 얘기 꼭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름철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운대, 부산, 전국의 관광지에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엄청난 피서객들이 모일 겁니다. 피서객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남는 거 뭐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왔다 가면 남는 거 뭐 있어요?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관련주들은 여름 전에 꼭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관련주. 아까 그 뭐 있어요? 아까 예? 그거 뭐 있어요? 서울식품. 그것도 쓰레기 관련주고. 서안 쓰레기 관련주고. 그렇죠? 인선 ENT도 쓰레기 관련주고. 와터스 코리아 그것도 쓰레기 관련주고. 쓰레기 관련주고 한 15개, 15개, 뭐 12개 이런 것도 돼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또 카스도 쓰레기 관련주죠. 그렇죠? 카스도 쓰레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 테마주.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기준법 만들고 상한가 만들고 밑에서 줄줄줄 올라가고 이 종목 거래량 안 터지네 안 사야지. 기다렸다가 한 달 뒤에 보니까 미쳤다. 한 50%, 60% 올라가 있고. 올라갈 것 같는데 보는데 거래량 안 터져. 그런데 나중에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한 50% 올라가 있어. 그때 늦었지. 예, 왜냐면 자기들만의 잔치. 거래량 안 튀우면서 조금씩 갖고 쫙 높여놓는 거야. 그런 종목들이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들 테마들을 공부를 해서 가장 적합한 종목을 찾아봐라. 예,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오늘 뉴스에서도 제가 좀 노려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빨리 무언가를 이룩하고 싶고 빨리 뭔가 되고 싶고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 공부해보고 대학교 가서 또 공부해보고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쉬운 공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 고등학교 나왔고 대학교 좋은 데 가갖고도 연봉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주식 가지고 1년밖에 안 한 다음에 막 인생 역전 하려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사관님, 미라클님, 그게 말이 돼요, 오르카님? 네? 여러분들 공부를 한 건 생각을 해보세요. 18년, 20년 동안 공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지도 못했는데 주식 가지고는 한 1년만 공부한 다음에 그 꿈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사실상. 예? 저는 이거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진짜. 한 달하고 인생 역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천재예요. 진짜 부럽습니다, 진짜. 나도 그렇게 태어났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한 달, 두 달 공부하고 거의 모든 기법을 다 마스터했다. 이렇게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부럽죠. 저도 그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미 끝난 이야기지만. 네. 저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도 진짜 노가다였습니다, 노가다. 진짜 생 노가다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은 제가 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제가 밥 깔아놓고 공부를 다 뿌려놨습니다. 예? 제가 씨앗까지 뿌려놨어요. 여러분들 열매만 따시면 되잖아요. 네. 그쵸? 회원님들. 제가 다 밥 깔아놨어요. 예. 침 뱉어놓고 씨앗 뿌려놓고 거기다가 제 비료까지 다 뿌려놨어요. 이제 열매 맺히면 여러분들이 따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다만 이제 벌레가 안 먹게 여러분들이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지. 시장도 열려있고 저도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힘든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만나러 오실 때 굳이 정장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한 차림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놀러온다 생각하시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또 교재 같은 거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교재를 구입하실 아직까지 그런 능력이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의 자료들을 하나하나 꾸준히 읽어보시고 유튜브 영상들을 참고하시면요, 좋은 결과 분명히 전 또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좋은 결과는 인생 역전이다, 많은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들여도 레벨 1에서 레벨 2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1억을 잃어도 주식시장에서 난 1억을 잃었어. 그런데도 레벨 10에서 레벨 11로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풍문간파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세요. 공부를 해볼까 말까 이러지 마시고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벌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내일도 좋은 결과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풍문들. 5월 18일 매매 기법용 주요 시장 핫이슈. 키워드 말씀드릴 테니까 키워드 중에서 생소한 거 있다, 난 이것부터 설명 듣고 싶다 하시는 분은 키워드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브렉시트, 미세먼지, 폐질환. 폐진환이 아니라 폐질환입니다. 오타예요. 신공항, 뜬금없이 신공항 포 터졌습니다. 급등했죠. 월드 IT 쇼, 태양전지, 가상현실, AI 변호사, 무인 이동체, 아이폰 7 창업 박람회, 해양 안전장비 박람회, 코딩, 슈퍼 박테리아, 음식물 쓰레기. 뭐 있을까요? AI 변호사. 미라클님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안 저질렀어. 미라클님이 너무 착해서 안 저질렀는데 자꾸 저질렀대. 나를 변호해 주세요 했는데 로봇을 주는 거예요. 이 로봇가 당신을 변호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고를 쳤는데 사고를 안 치고 의심을 받았는데 변호사를 갖다가 국선 변호사 불러다니까 국선 로봇가 온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네? 200기가짜리 국선 변호사가 온 거예요. 한 달에 20건이면 돈이 많아서 2테라짜리 국선 변호사가 오고, 돈 없는 누구는 500기가 하드의
국선 변호사가 온 거야. 500기가에는 판례가 500개가 저장돼 있고 1TB 변호사에는 1TB에 넣을 수 있는 판례가 들어가 있는 거지. 데이터 쫄리면은 법정에서도 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이게 뭐야, 이게. 예, 어느 정도 이 법정은 감정적인 그런 요소라든가 주변 상황 요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접목이 돼가지고 예, 막 뭐 10년 살 것도 뭐 8년 살고 막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AI 변호사 만약에 에러라고도 나오면 어떻게? 윈도우 다운, 예, 윈도우 에러 뜨거나 그러면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네. AI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고학력이잖아요. 자존심도 굉장히 있으실 거고. 그런데 이게 점점 일자리가 사라지네요. 이번엔 부동산으로도 진출하시더니. 브렉시트는 아까 설명을 해줬지, 재성아?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에서 빠진다. 그러면 금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협력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엄청난 증시라든가 금융시장에 타격을 준다. 브렉시트. 태양전지. 이게 태양전지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목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기준님 몸에다가 태양전지를 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준님의 피부나 몸은 태양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버클이라든가 사람 몸에 코드 같은 걸 꼽아가지고 거기다 꼽으면 충전되는 거예요. 네, 엄청나죠? 몸 전체가 태양열로 충전을 하는 거예요. 태양열로 충전을. 예,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럼 거기 몸에다 그냥 꼽으면 돼요. 예, 막말로 기준님이 재성이하고 친해. 재성이하고 치는데 재성아 너는 몸에 콘센트 어디 있어? 찾아보니까 재성이 몸에 콘센트가 어딘지 모르겠어. 알고 보니까 항문이야. 기준님 USB 재성이 항문에 탁 꼽으면 쫙 USB 충전되고 뭐. 네, 막말로. 아 이거 비방용인데요 이거. 아 오늘 녹방 못 남기겠는데. 네. 코드를 숨겨놓겠죠 어딘가가. 재성이 자고 있을 때 충전시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자고 있을 때 몰래 충전시켜야 될 거예요. 뭐 그런 이제 농담삼아 얘기한 건데 그런 이제 시대가 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와 이렇게 해도 되나 사람 몸을. 피부 안에 넣는 태양전지. 코딩,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 그렇죠. 그리고 무인 이동체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도 되는 뭐 전쟁용 뭐 살인 킬러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무인 이동체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앞으로 이제 로봇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진짜 무시무시하게 하늘을 나는 아이언맨 슈트, 무인 이동체 드론의 기술, 이런 엄청난 태양전지 이런 기술들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감기 하나 제대로 치료를 못할까요? 회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아이언 슈트 만들어, 무인 자동차 만들어, 핸드폰이라는 게 나올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네? 삐삐 나왔을 때도 우와 이랬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전 세계가 감기 하나 치료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네, 참 웃기죠 여러분들. 웃긴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이런 키워드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에 궁금해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럼 한 가지씩 보도록 할게요. 네. 레스토랑 사진이 나옵니다. 이모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이모, 삼촌, 여기요, 아가씨 이런 거 있잖아요. 벨 누르고 이런 것들이 곧 사라집니다. 이제 곧 사라질 거예요. 2016년 5월 17일 화요일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와 화면 잘 보이고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강사님 덕분에 이번에도 좋은 적용 결과를 가졌다. 수익 감사합니다. 저는 답변을 해드린 적이 없는데 자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세먼지는 단기에 없앨 수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 미세먼지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발생을 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그럼 미세먼지가 강하게 이렇게 발생이 될 때 신체의 일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다? 여러분들 신체 구조의 어디? 그렇죠. 폐로 이어진다. 폐가 굳는다. 치료가 안 된다. 멈춘다는 거죠.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죠?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인공장기. 그렇죠? 인공장기 관련주를 봐야 된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인공장기로 폐를 갈아 끼우거나 폐를 재생하거나 아니면 인공장기를 끼운다 하더라도 각종 합병증이라든가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위치를 잡으려면 무슨 치료가 필요하다? 무슨 세포 치료? 줄기세포 치료.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상황에서 아주 뭐 단중장기 모든 가치 투자로 보았을 때 우리는 폐, 인공장기, 줄기세포 이 서클들을 이 테마의 서클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합했을 때 어떤 종목이 떠오르던가요? 어떤 종목이? VR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나홀로족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홈캐스트였죠. 홈캐스트는 VR 가상현실 앞으로의 뭐 고화질 이런 영상 그런 것들이 지원되었을 때 셋탑박스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죠. 또 자회사가 줄기세포 연구로 인해서 폐질환 치료제 폐 관련해서 또 연구되고 있고 홈캐스트는 꼭 또 조만간 뭐 있어요, 여러분들? 브라질 올림픽 위성방송 호재 복합 호재만 4-5개. 그래서 홈캐스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건데 야 맞췄네요. 미라클님, 천하기재님, 재성이도 맞췄고 홈캐스트. 지난 방송이 며칠이었죠? 이날이었죠. 이날 그렇죠? 이날이었고 현재 1300까지 뚫어버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요거 말고 오늘 방송에서도 오늘 방송 그리고 다음 주 방송에서도 저는 전과를 펼쳐놓고 요게 요거라고 답변을 정확하게 팍 들어버리지 않아요. 공개 방송에서는 그렇게 다 찝어서 전과처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혼자 자립할 수가 없어요. 자립할 수가. 여러분들은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 방송 안 해버린다면, 제가 만약에 안 해버린다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혼자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홈캐스트를 맞췄다는 거는 공부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잘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야간 방송을 무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힌트를 한 개씩 반드시 드리고 있습니다. 맞추는 분들은 뭐 결과가 좋겠죠. 결과 좋겠죠. 못 맞히는 분들은 뭐 다음 거 또 노리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제 자신은 주식을 너무 많이 오늘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1대1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 1대1로도 제가 교육을 해드리는데 오늘 또 한 형님께서 교육을 받고 가셨고 어제도 또 한 명의 회원님께서 교육을 받고 가셨어요. 다녀가신 분들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저를 만나는 것과 저를 만나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다. 왜냐면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찝어드려요. 제 킹콩님한테 제가 킹콩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교재를 보고 자료집을 보고 킹콩님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봐요. 그런데 한 달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안 보게 돼. 안 보게 돼. 실수를 해. 나중에 돌려보면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계속 그렇게 틀리게 되는데 실제 만나서 이거 중요하다라고 막 찝어주면은 그게 그 효과가 굉장히 크대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이 아직 안 잡혀서 힘들다거나 아니면 계속 깜빡깜빡하거나 누군가가 좀 꾸짖어 줬으면 좋겠다거나 그러면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 힘든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만날 때 왜 정장을 입고 옵니까? 저를 만날 때 정장 입고 오지 마세요. 그냥 아디다스
나이키, 뭐 슬래진저 그런 거 있잖아요. 로또 예, 편하게 입고 오세요. 예? 프로스펙스, 아식스, 프로 월드컵 구할 수 있나? 예. 그런 거 편안한 게 입고 오세요. 편안하게. 정장 입고 오지 마세요. 힘듭니다. 정장 입고 오면 제가 힘들어요.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예. 오셔가지고 또 같이 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시더라고요. 관광지에 온 건지 휴가로 온 건지 잘 모르겠다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식 얘기 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진짜 회원님들 만나가지고 5시간, 6시간 동안 주식 얘기하면은 질리지가 않아. 너무 재밌어. 예. 아, 회를 사준다고? 야, 내가 너한테 사줘야지. 내가 너한테 얻어먹겠니? 예. 참고로 나, 여러분들, 예, 대장 내시경을 냈는데, 남들 다 있대요, 용종이. 그래서 저도 용종 하나를 뗐는데, 제가 회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회를 못 먹어요, 회를. 아, 회를 먹어야 되는데. 자, 잠시 옆으로 샜습니다. 자, 홈캐스트라는 종목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연상 퀴즈로 내주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홈캐스트에 얻어 걸리는 종목이 또 하나 있었죠? 홈캐스트일지 이 종목일지 애매해서 고민했던 종목이 있었을 겁니다. 미라클님. 그런 종목이 없었나요? 홈캐스트가 맞는가? 아니면은 요 종목인가? 왜냐면 요 종목도 홈캐스트가 아닌 요 종목도 지금 시기가 비슷하거든. 시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홈캐스트랑 조금 헷갈려 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종목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세요. 홈캐스트랑 비슷한 종목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 이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풍문간파 또는 www.전륜.com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풍문간파 카페는 지금 이 화면입니다. 여러분들.